그리고 이다나님, 네, 반가워요. 법안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데 국회에서 잠자고 있네. 이 법안 빨리 통과되지 않은 거의 대부분은 지금 국민의힘이 상임위장으로 있는 상임입니다. 아예 안 열어버리죠. 그 대표적인 게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렇죠. 행정부에서 입법하는 거를 정무위에서 처리를 하는데 다 막고 있잖아요. 이거는 당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아니 특정 정당이 이 상임위 안 열고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냐고. 그래서 지금 그 국무위원들 탁달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 찾으라고. 이거는 정청래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의 문제도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안 열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국민의힘 상임위. 그 전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뭘 요구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임위 배정할 때 국민의힘 주지 말고 전체 다 가지라고 했잖아요. 미국처럼. 미국은요, 일당이 상임위 독식합니다. 미국처럼 국민의힘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식으로 다 가지라 그랬잖아요. 안 가진 게 민주당이에요. 당시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국회의장? 이건 민주당이었죠,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이요, 과격하고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냥 실제 이 기후지세라고, 이왕에 일 시작한 거, 이왕이면은 조금 여론상으로 불리한 게 있더라도 과감하게 그렇게 헤쳐나가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의견 냈던 것처럼 상임위 독식했다라고 보면 어떨까요? 법안 머뭇거릴 게 아무것도 없죠. 다 통과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통과됐을 거라고요.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는 것도 있겠죠. 국회법상으로. 근데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될 것들은 아마 다 통과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에 강압적으로 말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하지. 총리가 당으로 간다 해서 당으로 보내다니 당무 개입이라고. 이 부분은 당에 강압적으로 말한 거는 없어요. 그냥 의견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가 강압적인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방향 같다라고 의견을 내는 거는 그냥 의견을 내는 건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비중이 큰 것일 뿐이죠. 저는 그걸 강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율성을 갖고 대통령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율성을 갖고 자기 스스로 주체성을 갖고 꾸려 나가야 할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죠.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해나갈 것은. 근데 자기 생각이 없는 허수아비들은 그러지 못하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강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이.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그렇게 해야지. 아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 대통령이 욕을 먹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통령하고 좀 부딪히면 어때요?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부딪히는 모습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론에서 판을 키우기 전에 빨리빨리 해소를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거를 좀 잘 못하는 게 답답하다. 그리고 총리가 당으로 간다 해서, 지금 김민석 총리 아직 국회의원입니다. 총리는 비서실장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요. 총리나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겸하게 돼 있어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무 개입이 아니에요. 그거는 김민석 총리가 자기 정치적인 결정을 한 거고요. 뭐 잘못된 거는 없죠. 제가 앞에 얘기한 것은 어떤 거냐면, 당으로 돌아와서 당대표에 도전하고 훌륭한 일이죠. 차기를 노려도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일으켰어요. 다른 데에서. 올 1월 달에 자기 당대표가 꿈이라고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아니 무슨 6개월도 더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인데, 아유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무슨 친청이니 반명이니 친명이니 반청이니 이따위 그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으면서 갈등이 있는 상황에 그런 얘기를, 그러면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친석이니 친청이니. 아니 소소한 개파는 있을 수 있다고 쳐요. 사람 사는 사회니까.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김인석 씨가 당대표가 되든 정청래 그 양반이 당대표가 되든 이 송영길 씨가 당대표가 되든 민주당 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좋아지지도 않는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대통령 말 한마디 휘둘리는 정당이면 어차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그러면 뭐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위상이나 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만 잘하면 되잖아요. 민주당이 생각이 없는데 스스로 꾸려나갈 어떻게 뒷받침을 할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의 흐름을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해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있어야 그래야 대통령을 정말로 뒷받침해주는 정당 아니겠어요? 그럼 내 생각은 없이 그냥 호수아비처럼 있다가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무슨 글 쓰나 아침마다 검색해 가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렇게 해야지. 그게 무슨 놈의 정당이에요. 없는 게 낫지. 그런 정당이면. 제대로 대통령을 뒷받침을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일이 가져올 후폭풍,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거를 예상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카바를 하고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어떻게 수정을 시켜서 무난하게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맞는 거예요. 정당이라고 하는 게. 뭐 대통령하고 갈등이 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 김어준이다. 이단아님 왜 그러세요? 이제 김어준 만능설입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기 참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 100만 명이 있어 봐야 김어준만큼의 이 민주진영, 진보진영에 이로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저 같은 사람 100만 명이 있어 봐야 아무 의미 없고요. 솔직한 얘기로 실제로도 윤석열 정권 하에 이 김어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안 무서웠겠어요? 고발당한 게 몇 개고 경찰서에 몇 번 갔는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지고서 한결같이 그렇게 그냥 축자사자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고맙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고 누구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그 지지하는 것과 결이 다른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 씨, 최욱 씨, 혹은 또 누구죠? 이름이 제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몇몇 분들 있죠.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요. 어느 한편한테 막말로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비난도 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막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는 거론을 안 해요. 상대에 대해서. 같은 진영 사람들이 대치할 때 말이에요. 그 모습을 잘 봐주시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건들면 내가 당할까봐 얘기를 안 한다, 그게 아니라 훨씬 몸집이 큰 사람이, 아주 작은 사람이 아주 발광을 해도 거론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질투, 시기 졸라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요, 김어준 좋아하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감투를 쓴 사람 중에 몇 없겠죠? 당연히 없을 겁니다. 왜냐면 가짜않게 유튜버 따위가 자신보다 높이 있는 것 같은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김어준한테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기가 불가능하죠. 체육도 마찬가지고, 생각났네. 이동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커 좀 된다고 해서 내가 그 앞에 가서 준육이 들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내 거리고 있어. 그러면 저 따위 놈한테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장관인데 좋은 감정 갖겠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게 있죠. 김어준이 한번 방송을 하면 기본적으로 100 몇십만에 200 몇십만의 조회수가 떠져요. 매일매일. 그것도 무슨 30분 1시간짜리도 아니고 2시간 반 3시간을 하는데, 그러면 같은 진영인데, 야 나도
똑같은 진영인데 나는 조회수가 왜 이래? 나는 구독자가 왜 이래? 그러면 지금 다투는 모습처럼 똑같은 짓을 누군가는 하죠.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해서 무한히 깎아내리게 되고 어느 한편이 대응을 안 해도 안 멈추죠. 그리고 거기에 뭐 선량하든 악의적이든 상관없이 이제 지지자가 모이면 고착화되죠. 그런 모습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유튜버를 하지만 윤석열 3년 반에 걸친 그 참혹한 시간에 사실 아침에 김어준 방송, 오후에 체육 방송 보면서 위로 많이 얻었고요. 힘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강성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흔히 얘기하는. 그 부드러운데 또 강한 분들, 뭐 김용민 같은 분들, 최민희 같은 분들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에서는 답답해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당대표가 돼서 말을 정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옛날같이 막 사이다 발언하기가 어렵잖아요. 위치 자체가 다수당의 대표인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몸살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언어 절제 혹시나 고발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 절제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절제고 지랄이고 간에 막 뱉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뭐 경박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저는 제 좀 답답하고 응어려진 거 그분들 때문에 많이 풀었어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대부분 다 나이가 어리죠, 그분들. 근데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해요. 이동영 씨도 마찬가지로 뭐 답답한 것도 있었지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보 쪽 스피커들이 최소한 서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아니 왜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 하나 빼고 나머지는 자기한테 오잖아요. 이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다 자기한테 온다고요. 이 짓을 하지 말자고요. 그것도 같은 편한테 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목숨을 살려준 은인한테 보따리 내놔라는 식의 그런 비인간적인 짓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주 까마득한 옛날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고마운 일들을 한순간에 그렇게 짓밟아가면서 시궁창에다가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처박는 거 이런 거 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 세 개에 지금 검찰개혁은 어쨌든 민주당 당론이 저는 그대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보안수사권은 1, 2년 지난 다음에 적응기를 거쳤는데도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적절한 견제 방안을 마련해서 대체 입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입법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언제든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정당인데 뭐 지금 이렇게 다툴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언론개혁은 어쨌든 법안이 통과가 돼서 7월 달부터 적용을 받죠. 그런데 조금 부족해요. 이게 이 배상액을 산정하는 게 어쨌든 사법부에서 하기 때문에 법 자체에서 기준을 엄청 높여놓지 않으면 실효성이 좀 없는데 막연합니다. 이 언론개혁 법안 자체가 막연해요. 왜 막연하게 되었을까요?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그만큼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뭐에 다 찬성할 거다, 뭐에 다 반대할 거다 이런 착각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우리 지지자들이 그나마 열성적으로 한 가지를 막 밀어줘서 이 정도라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곽상은 얘기 맨 처음에 했잖아요. 검찰개혁법안, 사법개혁법안, 언론개혁법안 다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 반대했어요. 이러한 사람이 한 명, 두 명이냐 투표할 때는 찬성할지도 모르지만 투표하기 전에 내부에서 강하게 반대 목소리 내고 결정 못하게 하고 하는 의원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 지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 요구하고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막 입 벌리고 큰 소리 떠들려다가 입 다물고 다음에 공천 못 받을까봐 다음에 경선에 통과 못할까봐 입 다물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입 다물고 뒤에서 박제가 되는 전광판에는 찬성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지 결정하는 과정까지 일관되게 찬성하고 찬성 버튼 누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지지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일관되게 내느냐가 그래서
비해서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자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관심 없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 개혁과제에 관심이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국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살아가는데 체감이 안 돼요. 체감이 안 되는데 무슨 관심을 갖겠어요,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 뭐 권익을 위해서 뭐를 한다 이런 얘기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국민이 왜 지금 민주당 모습을 보고 짜증을 내겠어요. 진짜 짜증 많이 냅니다. 우리 동네 분들, 상가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짜증내고 있어요. 뭐 저런 짓거리 저런 모습을 보이냐고. 그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국민한테 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무척 중요한 일, 일반 국민한테는 관심 외의 사항. 아니 저기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냐. 그렇게 신경 쓸 것이 없냐 국회의원들이. 그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지지율이 떨어지겠어요. 지금 그냥 싸우는 모습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짜증나죠. 별 상관도 없는 일을 가지고 이게 무슨 콩이니 파치니 하고 있으니. 그래서 싸우는 것은 치열하게 하되 좀 조용하게, 겉에서 보기에는 그 백조처럼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당 내부에서의 정쟁은 백조처럼. 얼마나 우아해요, 호수위에 뜬 모습은.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발을 보면 엄청나게 휘젓고 있잖아요.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냥 뭐가 좀 나는 이렇게 잘났다라고 해서 그냥 뭐 생각나면 그냥 페이스북에 떡하니 글 올려버리고 뭐 어디 방송 나가가지고 나 잘났네 하고서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뱉어버리고, 그거를 이 조중동, 흔히 얘기하는 그냥 조중동이에요. 꼭 조중동이 아니더라도 그런 매체 많은데 이용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목소리. 예전에 그 2024년 그 총선 즈음에 흔하게 언론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 비박, 그 비박 의원들 당을 떠나거나 경선에 떨어져가지고 당 밖으로 나간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 뭐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그냥 불러주는 데만 있으면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지금은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지 않습니까? 대표에서 내려와라 마라. 뭐 그리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차기 당대표에 출마하라 마라.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요, 선거 끝나고 바로 그만두기 바랬어요. 당대표직에서. 저는 서울시장직을 뺏긴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이런 모습을 저는 원했어요, 정청래한테서.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에게 전당대회 재출마를 통해서 심판을 받겠다, 이러기를 바랬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정청래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해서 좀 실망스러웠고요. 뭐 되고 안 되고는 지지자들이, 이 당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지가 뭔데, 김민석이고 정청래고 지가 당대표 한다고 그러면 당대표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 밀면 당대표가 돼요? 민주당 지지자들 그렇게 허접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뭐 얘기를 좀 적게 한다라고 해서 그냥 뭐 새가 한쪽으로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든 뭐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든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든 민주당이 갑자기 뭐 엄청나게 변화하고 뭐 흥하게 되고 뭐 아니면 폭삭 망하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할게요.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뭐 지금보다 좀 나아지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 당원들 간에 싸움이나 안 붙였으면 좋겠고요. 의원들 간에 개파 나눠가지고 차기 총선, 차기 대권 이런 데 줄 서면서 볼썽사나운 꼴이나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소한 욕심이고 희망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저 사람 다 칭찬하는 것 같은데 이런 뭐 댓글들 달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판하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을 제가 모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비판이라고 그거를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당황스럽죠?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당황스럽잖아요. 없는 얘기를 지어내 가면서 막 비난하고 아주 뭐 오래전에 그 한마디 한 걸 가지고서 무슨 뭐 맞네 틀리네 하는 이런 건 비난이고요. 그냥 최근에 있었던 사실을 열거하면서 이때는 조금 왜 이랬나 싶었다. 이건 좀 실수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사람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모습 나타났다. 정당한 비판하는 것을 막거나 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돼요. 말꼬리 잡자가 되겠죠. 그러면 뭐 말꼬리 잡고서 무슨 타협이 되겠어요. 본질을 이미 떠나버렸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 위에서 대통령이든 총리든 당대표든 다 흘러가는 물이에요. 민주당이 굳건해야 차기 정권도 재창출이 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어야 그래야 국회에도 다수석을 또 가질 수 있고 지방선거도 다음에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민주당을 근본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개 정치인을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판을 쳐버리면, 말 그대로 난장판을 쳐버리면 민주당이 약화된다고요. 이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자체세가 약화가 되면 차기 정권 재창출 물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차기 총선 과반 의석 당연히 물 건너가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할까요? 정치의 고관여층에서 물러나면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든 일반 국민 입장에서 그냥 윤석열 정도만 아니면 그런 대로 별 탈 없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에 지금 이렇게 막 갈라져서 상대 욕하고 이러시는 분, 지나치게 비난하고 하시는 분들, 특히 무슨 문저털레나 뭐 이런 유치한 얘기 써가면서 그 사람들이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지도 사실 졸라게 의심스럽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민주당 자체가 국민의힘이 계속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자존심 안 상해요? 저 따위 정당한테 민주당이 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계엄까지 일으키고 북한하고 전쟁하자고까지 수작을 부린 노상원 수첩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수천 명 선도 아니잖아요. 수만 명이잖아요. 최소한 갖다 죽이겠다고 한 숫자가. 그런 집단한테 민주당이 져야 되겠냐고요. 안 지려면 민주당이 흠집을 내는 이런 댓글들, 그 다음에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공격하는 거 좀 수위 조절 좀 하고 그랬으면 전 좋겠어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근본이 좀 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오늘 방송에 이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1시간 정도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고도 또 이렇게 글도 좀 많이 적어가면서 여러분하고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글 쓰는 게 초반에는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안 하게 됐네요. 오늘 와주신 분들 고맙고요.